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많은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 전용 게시글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특징적인 한 두 가지 정도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공유도가 다시 60%로 높은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아크인베스트먼트 지금 제가 추종하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비트마인, 네, 캐시우드가 비트마인 33만 주 추가 매수 발생하게 되면서 총 약 630만 주 정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대 음봉 동반된 거래량이 쉽게 나오게 되면서 네, 좋지 못한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봤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예상치 하이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기대감을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 기대감 두 가지가 다 끝났다, 이제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선 계좌 보시면 장기 중기 푸르츠 계좌, 네,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네, 빅테크 팡 위주의 이러한 물량들을 저점에서 잘 담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장기 물량이나 중기 물량이나 이렇게 보유의 관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약 하락이나 조정이나 어떤 명분이 발생돼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FNGU 그리고 반도체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 생각이 들면서 USD 두 가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 물량 불와 18% 20% 가까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불주 740%, TQ 400% 수익 중입니다. 네, 단기 계좌도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그래도 테슬라가 잘 해주고 있네요. 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66%, 현금이 34%로 주식이 약 1억 8천 정도, 현금이 9천만 원 정도 있으면서 총 자산 2억 7천. 그리고 제가 현금을 항상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돌발 변수로 발생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상황이 삐끗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상황 속에서 저는 예상된 계획된 물량과 종목을 이런 식으로 담아가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리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담아갈 수 있는 현금을 통해서 여유롭게 시장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힘이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주의 보시죠. 테슬라, 애플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 43%, 애플이 55%로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소폭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QQQ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QQQ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확대해서 보시면 장대음봉의 밑선과 21선 569달러, 570달러에서 조금은 지지를 받고 마무리가 된 상황 같은데요. 이번 주 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21선과 5일선 그리고 이 양 음봉의 밑선이 이탈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경제지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목요일날, 오늘 28일날 신규 실현화 청구 건수, GDP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고 금요일날 PC 가격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주가를 흔들 것인지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백순울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바짝 증시는 상승세는 있었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신규 실현 청구 건수가 말해줄 것인지, 그리고 GDP 둔화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건이 맞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 발표하기 이후에 금리 발표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경제지표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21선, 네, 569, 570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양 음봉의 중간선 573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윗선까지 576까지 소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5일선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로 올라오고 있고 오늘 본장 시작하면 5번째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수는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60분봉 보시면은 단기적인 저항 추세를 돌파해주고 상단을 돌파해주고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과 함께 양봉을 세웠던 윗선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오늘 본장의 투자자들의 해석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라서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다우를 한번 보실게요. 다우가 좀 선행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그 3일 전에 나왔었던 8월 22일 날 잭슨홀 당시에 나왔었던 가장 큰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세운 그 윗선을 소화를 해주고 어제 종가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가 4월 7일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그 두 번째로 다우가 거래량이 두 번째로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의 윗선을 소화해주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먼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좀 속상합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기 전에 마소. 네, 마소가 그래도 위볼 큰손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은 458을 지지를 받고 이러한 양봉이 살짝 나온 모습들이에요. 61선과 지지라인 498에서 지지받고 1666 상단과 볼리즘 하단에서 여러 금과 함께 지지를 받아서 매우 긍정적이다. 5일선에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 추세가 이탈된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추세가 이탈된 부분들, 그래도 496이 양봉의 윗선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음봉의 밑선 507달러 위로 거리에서 회복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래도 추세가 이탈된 것, 그리고 이 그전에 음봉이 길게 나온 것, 월봉도 보시면, 네, 월봉을 보시면은 후근형의 가능성이 과연 목요일 금일 이틀 동안의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중간선 위로 올라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선은 514달러, 513달러 정도 될 것 같으니 후근형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월봉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현재 마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빅테크들도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데이터에 대한 실적은 좀 잘 나왔지만은 실적에 만큼 이상의 기대감은 충족은 못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보셔겠죠? 엔비디아 현재 182달러, 183달러 고점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기이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183달러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속 저항받았었던 자리는 강력한 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돌파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여전히 보는 건 거래량입니다. 네, 최근에 나왔었던 거래량으로 다음 두 번째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음이 길게 나온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특징적인 모습으로 포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21선, 5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그 전에 장대 음봉이 중간선 아래로 내려온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엔비디아가 이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장에 대한 둔화가 좀 투자자들은 느끼는 부분들이고, 오늘 본장에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179달러 위로 21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저가 매수래도 기술적 반등리로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에겐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 이 장대 음봉과 동반된 거량이 이렇게 실어서 나오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 같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남은 건 금리 관점에 대해서 오늘 목요일날 금요일날 고용 데이터, 신규사 청구 건수와 GDP와 PC 가격 지수 이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증시는 반응할 가능성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생각했고 기대했었던 두 가지 주제가 뭐였나요? 첫 번째는 금리 결정이죠. 금리 인하 잭슨홀.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대감들이 다 해소가 됐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러면 기관들이나 이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다 끝났네, 엔비디아까지 다 봤네, 그러면은 뭔가 예민한 내용이나 경제지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명분을 잡아서 한번 건강한 무빙을 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냉철하게 시장을 보고 만약에 하락이나 조정이나 이렇게 맞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의 준비와 냉철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봉도 보시면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주에는 음봉이 길게 나왔다가 이 실적 발표의 기대감으로서 살짝 올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5주선에 살짝 걸쳤지만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과 5주선 아래로 지금 음봉이 길게 출현이 되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세가 이탈된 상황에서 음봉이 계속 출현이 되고 5주선 아래로 내려왔고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과 이 장대 항봉의 중간선 178달러 언더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브루드콘 같은 경우는 양봉이 계속 4일 연속 출현을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1선을 돌파해두는 건 중요하겠다. 그럼 300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지금 브루드콘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300달러와 21선 근처에서 하나 둘 셋 한 4거래일 4일 거래일 정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0을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이 음봉의 중간선, 양봉 중간선 위로 올라온 부분들과 5주선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세가 이탈된 상황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300달러 5주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브로드컴에게 중요하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주고 5일선 346달러
$150달러 지지받아주고 현재 200일선 근처로 올라와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200일선은 곧 지금 현재 356달러이기 때문에 356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은 이을 수 있겠다. 돌파하더라도 지지받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스트레지에게는 현재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이 조금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가는 방향이 스트레지에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그래도 여기 지지를 받고 324 지지를 받고 여기 양봉의 중간선 335달러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될 것 같지만 장이 먼저 무너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지에도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월봉도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중간선 336달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받고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좀 367에 좀 저항이 전개될 것 같지만 아랫꼬리로 길게 이번 주에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 좀 힘을 받고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같은 멘트와 같은 이야기 장면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고점에서 그어졌었던 상단의 세기를 크게 돌파를 해주고 상단과 하단에 겹점되는 부분 32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잭슨을 당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함께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 윗선 340달러도 지지받고 올라온 부분들 최근 들어서 양봉이 길게 나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이 강력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단견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매물이 좀 발생됐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현재 5일선과 20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좀 있으면은 21선 또한 골든크로스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 흐름에서 조금 하나둘씩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이고 특히나 여기 200일선과 5일선의 깻잎 한 장으로서 이렇게 V자로 상승했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작은 돈을 써서 올렸다기보다 큰 돈, 큰 힘으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지금 테슬라를 볼 때 첫 번째 관점으로는 거래량이 얼마나 테슬라에게 들어오고 있는지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주 정도 기본 디폴트를 깔고 7천만 주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천만 주 안 되게 계속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도 조금 거래량이 적으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좀 더 힘을 받고 주목을 받고 올라가려면 1억 주 이상 정도 나와야 조금은 더 힘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350달러를 돌파해주면서 최근에 있었던 저항 라인들 저항 라인들 있죠. 365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위에 한 370 부근까지 더 나아가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378 이 부근 한 400달러 정도는 조금 눌림을 가면서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손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주봉도 보시더라도 정별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서 긍정적이고 이 삼각세계 상단을 돌파해주고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 음봉의 윗선 343달러 돌파를 해주고 350달러에 터치했던 그 테스트가 있었던 영역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9월달에는 FSD 14 버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테슬라는 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월봉도 보시면은 삼각세계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현재 이 음봉의 중간선과 양봉의 윗선 346달러를 턱걸이로 좀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월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9월달에는 이 윗선을 지켜주는 것, 이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는 것이 이 월봉에겐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먼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65나 360달러 정도의 여력도 살펴볼 수 있겠죠. 애플도 테슬라랑 동일한 흐름으로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쭉 그었던 상단의 삼각세기를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면서 그 윗선과 중간선이 훼손되지 않고 중간선 225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그 윗선도 소화를 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231달러로서 매우 이쁘게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이 중간선 231달러 오늘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눌림을 받고 간 것들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네이버로 N자로 가주는 것이 현재는 애플에게는 중요한 모습 이쁜 그림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매물도 발생됐다. 그래도 중간선 지지받고 이 돈이 훼손되지 않고 가려는 의지가 다른 빅테크들 중에서 상반기 못 갔었던 종목들 테슬라랑 애플이 조금 힘을 받쳐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보시더라도 이 양봉의 5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받아주고 이 윗선을 소화해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 다음에 큰 흐름도 같이 보셔야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주봉상 이 120주선과 추세선
하단에서 우미느 캔들과 계속 지지를 받고 돈과 함께 양봉, 장대 양봉을 올렸다라는 걸 보면은 한번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은 한 6주 이상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고요. 지금 매물대도 보시더라도 위에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이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힘을 내주고 하반기에 애플이 조금 더 테슬라와 함께 전개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9월 9일날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그리고 퍼블리시티 AI에 대한 인수 카더라도 나오게 되면서 AI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월봉도 이쁘게 잘 해주고 있다. 상단을 돌파해주고 양봉을 그려졌을 때는 최소한은 2개월 이상의 상승 흐름 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달 10월달 애플이 조금은 증시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황 빠르게 보이시죠? 현재 빅스가 14.84 공포 탐욕 62점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긍정적인 소식이 도이치뱅크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테슬라 중국 신규 주문량이 8월 전월 대비 2배 증가하게 되면서 13만 대 정도 팔렸다라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는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이스티메이트 예상치보다 다 액츄얼리 상회를 해주게 되었고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가 데이터 센터 레베뉴. 데이터 센터 이 매출에 대해서 예상치 하회에 조금 미스가 됐는데 이게 조금 기대감 충족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기대감 금리와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 기대감이 소강 상태로 마무리되면서 지금 시장은 이제 기대감 없는데 어떤 걸 기대감으로 잡아서 올리거나 내려야 될까? 조금 시장을 씌워가는 느낌도 필요하다. 좀 피로감을 계속 느끼는 게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경제 지표 발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시장은 얼마든지 배드 리스 굿, 굿 이스 배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성장률 또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데이터, 실적의 데이터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이 성장 둔화율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AI 버블이 조금씩 팡팡 터지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분을 잡을 게 무엇이 있을까? 이웃 국가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프랑스가 좀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위기 심각해지면서 총리가 IMF 구제 금융을 조금 거론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한 방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러한 주변 국가들 움직이는 사례와 이 무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볼 계획이고요. 기대감이 이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바라볼 건 경제 지표와 주변 국가들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28일날 오늘 GDP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에 대한 데이터와 물가의 GDP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GDP가 둔화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29일날 PC 가격지수 나오죠. 29일 물가에 대한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금리 이동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라도 한 가지가 반대의 데이터,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고용 상승, GDP 경고, 물가 경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얼마든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한 이유가 기대감 두 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소강 상태,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우면 잘 피우듯이 좀 예민하게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이 원자재를 가지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걸로 표현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내용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빅테크들 중에서 여러 기체에 적용을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첫 번째로 자동차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게 조용해요. 정치적으로나 트럼프나 관계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AI, FSD, 자율주행에 지금 9월달에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자재, AI 반도체 칩이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다음 스탠스, 다음 흐름에서 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에는 핸드폰이 첫 번째로 AI에 대해서 좀 우리가 편의성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었는데 그 다음 영역엔 바로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차원은 바로 로봇이죠. 그래서 핸드폰, 자동차, 로봇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9월달 첫 번째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가공 표현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공매도 보시면 반도체 48, 기술주죠. QQQ 48, 반도체 30, 반도체가 좀 많이 낮네요. 엔비디아가 60%로 다시 높은 공매도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공매도가 낮네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가 빠지는 돈이 테슬라로 뒷심에 실어서 돈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학기 및 순매수 결제 1등 쏙술, 2등 엔비디아, 3등 BITX 비트코인 2배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흐름, 9월달 금리 인하기 전에 경제지표 고용 데이터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9월달 조정 및 하락 흐름을 좀 통계적인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크게 비중을 실어서 크게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9월달이나 10월달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큰 비중으로 큰 수익을 먹는 관점으로 FNGU나 USD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기대감의 추가적인 하락, 이 관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로 기술적 반등이 다시 세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그냥 음봉이 아니죠.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크게 실게 되면서 한방, 두방, 세방 나온 부분들이 조금은 좀 특이점이다. 이 부분은 조금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좀 오늘 장에서 특이하다라고 중심적으로 볼게요. 트럼프 변동성 정말 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게끔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9시 뉴스나 아침 8시 뉴스에 미리 공중파에서 뉴스를 확인하시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라디오를 들으실 때나 TV를 보실 때, 뉴스를 들으실 때 이거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정도로 제가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BS, KBS, MBC조차도 X에서 자료를 퍼와서 가공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결제를 받고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결제 서류로 진행되는 것보다 제가 바로 텔레그램으로 전달드리는 게 공중파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영상 붙여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를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텍스트로 큰 글자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도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시각자료, 큰 글씨 시각자료 사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